안녕하세요. 회복의 등대 장우석 대표입니다. 네, 가족의 역할을 이제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일과 관계돼서 재활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을 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관련된 그런 일을 하다가 가족들의 도움과 또 뭐 정신재활센터에서도 일과 이제 취업과 연결해서 일자리를 또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또 사회복지사나 직무지도원 또 그런 부분들 동료 지원가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이제 요번에 올해부터 동료 지원가 시스템이 생기면서 제가 동료 지원가에 군의센터에 이제 강연을 하고 이제 시험 문제도 제출하고 이제 출제하고 이제 그런 위원이었는데 동료 지원가들을 많이 이제 양성을 해서 또 이제 일자리 창출해주고 센터나 이제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이제 올 것 같은데 많은 당사자분들과 가족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뭔가 회복된 당사자들이 또 다른 당사자들을 돕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겪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도 많이 회복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일을 할 때는 태권도 일과 유아체육과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불러주는 어느 곳이든 갔었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장에서도 한 3년 이상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하는 유치원들, 서울에 있는 유치원 한 300군데 정도를 돌면서 거의 한 7, 8년 이상을 또 유아체육을 했었고, 그러면서 총 10년 정도를 태권도를 하다가 이제 병원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일의 특징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또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요. 인간관계에 배우려면 항상 자신을 조금 낮추면서 사람들과 맞춰가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과 심리 사회적인 부분들 그런 거 하면서 또 내 수면 관리를 하고 증상 관리도 하면서 또 이렇게 외래 치료도 잘 받고 이런 상담들도 진행하면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있는 원장님과의 외래 진료를 되게 중요시해야 되고요. 가족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끌어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를 가면 잠을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평소 활동이 많아졌는지 수면 변화는 어떤지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가족들이 처음 이제 외래를 같이 갈 때는 같이 가줘서 아들이 그런 거를 딸이나 아들이 자녀들이 그런 걸 당사자들이 잘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주고 가족들이 조금씩 코치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약을 올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 현재 뭐 활동이나 취미 활동 교류되는 거,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지는 않은지 이거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갈등, 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갈등이 항상 있고,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뭐 두세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 그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랑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회나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은 한 열에 한둘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예민해서 10명이면 10명 다 잘 지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제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좀 더 스트레스 상황이 적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인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정신 건강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정신질환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누구나 걸리는 병이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 관리를 해야 되고 가족들도 너무나 뭐 제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의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당사자들은 수면, 식사, 운동과 약 관리를 잘해야 되고, 먼저 약에 대한 관리가, 가족들이 먼저 약 관리가 안 될 때는 약을 많이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약에 대해서 부모님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약을 잘 먹는가 또 잠을 잘 자는가에 대한 체크를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재발에 굉장히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약을 간헐적으로 먹거나 매일매일 먹지 않고 간헐적으로 먹으면 재발률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병원 퇴원해서 1년 이내에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할 확률이 80%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술, 담배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재발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관리나 기본적인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좀 코치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까 저희 어머니가 등산을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해서 산책을 하게 했던 것도 그거 하나의 방법인데,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당사자들은. 근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이제 시간을 배려하고 규칙적으로 매일 30분이나 1시간 정도 산책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들어주는 거. 만약에 그 시간이 즐거우면 당사자들은 부모님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뭐 등산도 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다 보면 가족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소통을 하고 감정 공감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생각의 오류와 인지의 왜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것을 전체로 해석하는 과잉일반화, 그리고 완전히 흑백 논리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고, 그리고 오해 착각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청망상을 경험했던 뭐 조현병이나 뭐 조울증에도 이제 심하면 환청망상이 오는데요. 그 정도 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인지의 왜곡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로 이제 드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해서 인지행동 치료나 현실요법으로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당사자들 가족들을 많이 상담을 해주는데요. 실제로 작은 일을 너무 큰 게 해석을 하거나 현실감이 좀 약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불안이 너무 높아서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날 것 같고 뭐 사고가 날 것 같고 뭐 이런 불안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 표현을 하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걱정하는 것의 한 93%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얼토당토 없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가족 입장에서는 들어주고, 만약 가족이 그것을 다 못 해주면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착각과 오해가 자주 와서 그런 인지 왜곡이 심해지면 이제 현실감이 사라지면서 환청망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착각과 오해가 오면 먼저 사실은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안도가 높아가지고 갑자기 피어나는 연기가 뭐 악마로 보였다, 그러면 그런 불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발 징후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재발 경고 체크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재발 전에는 항상 사인이 있습니다. 먼저 재발 정보 체크하기 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먼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신증에 도움이 되는 조울병이나 조현병,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자연식 음식입니다.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는 피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뇌를 안정화시키는데 화학물질이 들어간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우유, 달걀, 바나나, 그리고 이제 자연식의 어떤 곡물, 그리고 잡곡, 뭐 이런 오메가3 이런 것들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주고 뇌 안정화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야채나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면 건강해지는 부분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좋은 음식을 먹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발 경고 징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재발 경고를 체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재발에는 신호가 있습니다. 한 달 전이나 2주 전에 가족들이 알 수가 있어요. 당사자보다 가족들이 먼저 알 수 있는데, 가족들이 볼 때 당사자가 좀 변했다, 좀 과거와 비슷한 증상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면에 변화가 있어서 잠을 설치고 낮에 잔다, 그리고 밤에 계속 깨고 부시시하다, 그리고 밥을 잘 안 먹거나 너무 폭식을 한다, 사람 만나기를 거부한다, 환청에 변화가 있어서 뭐 라디오나 TV 같은 걸 유난히 크게 틀거나 뭐 그렇게 한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를 안 하고 모욕을 안 하거나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는다, 그리고 또 이상한 감각을 가져서 청각이 되게 예민해졌다, 그리고 뭐 자의행위에 집착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긴장되어 있고 신경질적으로 보인다, 잠자는데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졌고 우울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한 가지에 집착을 하고 갑자기 혼자서 막 깔깔깔깔 웃다가 또 관심도 줄어들고 이상하게 종교 철학 같은 데 집중을 하고 헛소리나 헛것을 본다, 그리고 무가치함이나 남들이 나를 뭐 조종하는 것 같다, 뭐 악몽을 꾼다, 또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쉽게 화를 낸다, 그리고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들하고 좀 싸우는 일이 자주 나고 통증을 자주 느끼고 또 술을 많이 마신다, 요런 또 남들이 나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면 재발 경고 징후가 오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이 먼저 대처를 해서 약물 증량이나 외래 치료 먼저 1차적으로 가고, 두 번째 그게 또 안 되면 뭐 119나 뭐 입원 치료를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에 있는 선생님을 연결을 해서 병원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단기 입원을 해서 약물 맞추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고 당사자가 자기 혼자 방에 있게끔 허용하고 최소한의 요구를 좀 최소화하고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만나서 약물 증량을 해주고 약물 재발 신호 있고 나서 한 3일 이내에 72시간 내에 약물 용량을 증가하면 거의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데 미리 막으면 소 있기 전에 외양간 미리 고치면 소를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관리를 미리미리 해서 모든 재발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병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걸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그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가족입니다. 당사자보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재발경고 체크를 가족들이 좀 깨워서 하면 좋고요. 제가 쓴 이 뒤에 있는 이 두 권의 책에 재발경고 체크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면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서 또 행동을 바꿔서 이렇게 인지행동적으로 변화를 주고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좀 깨어있고 또 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생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협력하면 당사자들이 이 질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 내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지지하고 용기를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가정 생활은 소속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나 가족 내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가족 내에서 우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고 질환의 관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했는데요. 감정 표출이 심할수록 당사자의 재발률이 높아집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직설적인 말이나 지시 명령적으로 가르치듯이 얘기하면 당사자들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재발이 계속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바꾸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요. 네, 가족 구성원 도와주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못할 때가 있는데요.
한 발짝 물러서면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립니다. 가족이 당사자의 병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 그러셨죠.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제 친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미워하고 아파하는 상황도 있지만 서로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이 먼저 앞장서서 당사자에 대해서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될지 전문가도 상의하고 상담사도 연결을 해주고 유튜버나 책을 통해서 소개도 해주면서 병을 알아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가족들이 전달하는 방법 중에 편지 쓰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병원에 있을 때나 퇴원에 있을 때 편지를 아주 많이 적어줬습니다. 어머니도 적어주고 형제들도 적어줬는데 지금 또 2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들 편지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책에 넣고 싶었는데 책에는 이제 일부분밖에 안 들어가서 아쉽긴 한데 아버지의 애절한 그 사랑의 편지가 저의 마음을 평생 이제 변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은 편지를 병원 내에서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또 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데 가족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참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입장도 전하고 당사자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은 편지로 좀 전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즘에 카톡도 잘 돼 있어서 뭐 카톡 걸로도 보내도 좋겠죠. 예.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일들, 병 관리하는 방법과 대화하는 방법을 서로 알려주고 하는 부분들 되게 필요한데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당사자의 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서 나오는 책들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유튜브도 들어보면서 회복된 당사자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아시면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또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잘하는 의사와 상담 치료를 잘하는 의사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또 좋은 치료를 받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좋은 선생님들과 이런 재활 과정을 가면서 또 취업과 연결을 해주고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간섭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말을 조금 아끼는 게 좋고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이제 치료팀과 한 구성원이 돼서 의사, 가족, 당사자, 이 삼박자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재활센터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적재적소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가족 교육을 하고 서로가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전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구조가 당사자를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격려를 서로가 해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 관계에서 가족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센터나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예. 가족이 해야 될 일은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이제 그 당사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원래 모습이 있잖아요. 뭐 질병으로 나타나서 이제 싸나워진 모습이거나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사실 원래 모습은 아닙니다. 또 치료를 잘 받고 회복이 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당사자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놀란 가슴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당사자를 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또 이렇게 큰 틀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자녀에 대해서도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가족들에게 당사자가 이렇게 밀착되거나 이렇게 어린애 같은 상태로 밀착되어 있으면 도움을 사실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하고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얘기한 것 같이 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너의 그 부분들을 네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약을 너는 잘 먹고 생활 잘 관리하니까 꼭 나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님은 너를 믿는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런 격려가 당사자를 살립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잠깐 읽었던 책인데, 베델의 집에서 나온 이제 책인데, 청주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그 책을 또 다시 그쪽에서 만들어서 두 번째 책이 나왔더라고요. 당사자들이 회복되는 방법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들이 뭐 조울병 친구들은 좀 더 얘기를 잘하지만, 조현병 친구들은 말이 별로 없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실 생각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로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말을 표현을 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의 의사소통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풀려요. 그리고 분노와 상처와 원망이 풀리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도 풀어지게 되면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자신의 건강을 찾게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지금 이 순간 충실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제 자식의 생활 루틴이 생기면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첫걸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당사자도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가족도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식에 대한 그 이해를 해야 되고,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줘야 됩니다. 그럴 때 소통이 일어나고, 눈높이를 맞춰서 자녀의 눈높이에서 같은 눈높이로 맞춰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기대치대로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나는 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너에 대한 그거다, 모든 것이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요. 이런 마음으로 너가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기대가 아니라, 너가 건강하게 이 사회에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이 부모님은 만족한다. 그러면서 이게 마음을 낮추고 자녀의 눈높이에서 맞춰준다면 자녀는 힘이 납니다. 그런데 너는 너 나이에 지금 30살, 40살, 50살, 너 나이에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는 왜 도대체 이러냐? 너는 왜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그럼 자녀는 더 기가 죽고 세상에서 지금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위축됩니다. 그러면 더 안으로 움츠리고, 그리고 더 자기 세계에 더 빠지면 환청망상으로 더 들어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더 퇴행을 하고 더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말을 쓰는가, 부모가 쓰는 말이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좀 비록 지금 뭐 나이나 연령대로 볼 때 뭐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갔고 뭐 이성 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 하고 자녀도 없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내 자녀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귀하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내 자녀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써주는 거죠. 우리 자녀가 정말 힘들지만 너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대견하다. 너가 정신재활센터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가서 또 생활하고 도움을 받고 또 내가 재기하고 또 이렇게 재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부모님은 항상 응원하고 격려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등을 도덕거려 주고 격려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의존적으로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가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 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또 자녀에 대해서도 하고, 당사자들이 자조 모임이나 지지 모임을 찾아가서
병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들을 연결해 주는 것도 가족의 역할입니다. 제가 모임에 어저께 달리다쿰도 이제 갔다 왔었고, 이제 회복의 등대 모임을 단톡도 하는데,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셔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 그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자녀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자녀분한테 이제 저의 책도 선물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정 모임이나 지지 모임을 연결해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가족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만약에 이제 당사자들이 특이한 행동이나 재발 증상이 있을 때는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로서는 가족이 제 1순위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조치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한테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희망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미리미리 미연에 재발 경고를 체크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외래 치료를 받아서 또 일상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자녀들한테 너무 이제 밀착이 돼 있어서 자녀의 사생활까지 다 알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녀의 어떤 인격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경계선이 없게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제 본인의 비밀이 있는 게 사실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당사자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발률이 낮고 감정 표출이 낮을수록 재발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목한 가정은 재발할 확률이 낮고 입원을 적게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이거나 비난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을 때 당사자나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온화한 말을 쓰고 격려하는 말을 쓰고, 또 이렇게 이성적으로 또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마음을 또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을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족 생활이 되는 것이 또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예측 가능한 일상생활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루 일상생활의 루틴, 같은 시간 일어나고 같은 시간 자고 같은 시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움직이고 식사하고 또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수면 식사 운동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일정적인 변경에 대해서 가족이 이제 그런 것들 가족들하고 또 상의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정 분위기가 대부분 좀 차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이제 역할 분담을 줘서 당사자들이 이제 집안에 있으면서 또 자기 집안 청소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세탁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또 자발적으로 좀 끌어주는 게 좋고, 가족과 함께 스포츠나 영화나 관람, 공원 산책 같은 것들을 가족들이 많이 지지해줘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여행도 좀 같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많이 힐링이 돼서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정기적으로, 가족들도 이제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시고 좀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 당사자와 가족은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습니다. 가족들이 긍정적인 말과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쓰면 당사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반응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푸념과 원망과 자녀들에게 너랑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힘들다, 지쳤다, 이제 너 인생은 우리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푸념식으로 이렇게 쏟아내면 정말 가족과의 관계는 계속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먼저 힘을 내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당사자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가족들이 먼저 힘을 얻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가족 교육과 이런 가족 자조 모임들을 통해서도 가족단체, 그리고 가족협회, 정신장애인 가족협회나
정신재활시설에 있는 가족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힘을 얻어야지 당사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가족으로서 또 부모와 형제들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저도 이제 회복 과정에서 부모님과 또 형제들이 저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가족 교육을 받고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제가 회복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에 연결돼 있고 또 당사자도 가족을 통해서 힘을 받기도 하지만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주는 힘을 통해서 또 당사자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욕구가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는 당사자도 스스로 찾아가야 되고 가족들도 당사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큰 아웃라인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당사자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당사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대화를 중단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가족들이 말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의 어떤 상황이나 표정,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갈등 상황이 많다 그러면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도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멀리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가 그나마 저랑 소통이 조금은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옆에서 있으면서 또 어머니가 또 생각이나 행동의 패턴을 바꾸시고 이러면서 가족 체계가 바뀌면 당사자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가족의 지지를 통해서 회복된 사례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익명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자조 모임을 찾아가고 지지 모임을 찾아가고 가족들도 같이 자조 모임, 지지 모임을 가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소통에 되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다른 우리보다 더 힘든 가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 정신질환을 경험한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복 과정을 듣다 보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마음으로부터 다시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하게 되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 당사자들이 이런 자조 모임이나 지지 모임에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가족협회나 조현병 회복협회, 심지혜 같은 단체도 서울에 있고 또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협력하고 또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서울대학로 회화동에 있는 다리다굼 단체 그리고 회복의 등대 저기 충주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그 어울림 센터, 정신재활센터에도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가족 교육들이 있고 또 당사자를 위한 동료 지원과 시스템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좀 귀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참 필요합니다. 조울병, 조현병, 카페, 네이버 다음 카페에 보면 큰 카페들이 있는데 그런 카페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지와 자조적인 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당사자 가족들, 가족협회나 아까 말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환청과 망상에 대한 재해석이라 그래서 인터보이스나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인드 포스트라는 당사자가 만든 신문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마인드 포스트 치면 많은 기고글과 정보들과 정신건강에 대한 그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신문사의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 많은 기고글들을 올렸는데 거기서 또 도움을 받고 가족들도 정보를 얻고 당사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또
어떻게 또 회복되느냐도 그곳에 통해서 읽고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활동에 많은 좋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좋은의 마음 약국 같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좋을 줄 아는 그런 가족들 돕는 단체도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회복의 등대 유튜브로 또 동영상을 올리면서 또 강의들 제가 업로드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국립서울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좋은 동영상, 그리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의 그런 유튜브나 심리 상담사들이 올리는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유튜브들도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육받고 또 좋은 책들을 통해서 또 독서 치료를 통한 힐링도 가능하니까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나 조울병, 조현병에 대한 책들이 요즘 많이 좋은 책들이 나오고, 또 전문가들도 글을 쓰지만 당사자인 저도 이제 책을 2권 썼고, 그리고 또 많은 또 가족들 입장에서도 또 나온 책들도 저기 외국에서 들어온 책들 많이 있으니까요. 가족들도 꼭 가족 입장에서 쓴 책들도 읽어보고 당사자 책들도 읽어보고, 그래서 가족 당사자들한테 그 책을 권해서 이렇게 정보들과 그리고 회복 과정들을 이렇게 소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 모임, 이런 병원이나 센터나 이런 지지 모임 인터넷상으로 이런 지지단체들을 찾아가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환청망상에 대한 이야기도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 또 가족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 당사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 전문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로 대화 나누고 소통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들과 쉼터들이 많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관리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또 정보들이 또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병을 이해하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고, 전문가나 봉사자나 보호자들이 협력해서 함께 또 당사자를 돕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동료 지원가를 통해서 또 일을 창출하고, 또 워크투게더나 또 일반 직장으로 찾아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일자리 창출, 전문분들은 일자리 창출하고, 또 뭐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수급비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또 영위하면 되시고,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은 그 생활에 충실하고, 또 주어진 또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고, 또 재활의 과정을 잘 가시면 되고, 또 시설도 잘 이용하시면 되고, 또 일반적으로 또 일자리를 찾아서 가실 분들은 또 센터나 이런 워크투게더나 일반 일자리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분들도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상황이나 처지에 맞게 가족들이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 또 이런 게 연결해 주는 것, 또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뭐 취업 패키지 전문 친구들, 그리고 내일 배운 카드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는 과정, 컴퓨터 자격증을 비롯해서 또 다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일자리나 뭐 여러 가지 인성 검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당사자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코치를 해주면서 함께 손잡고 갈 때 당사자가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을 운동 자격증, 사회복지 1급 자격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 자격증 1종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게 됐는데, 그 과정에는 가족의 역할이 되게 컸습니다. 제가 뭔가 스스로를 찾게 하기에는 의지가 많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뭔가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계속 응원을 해주니까 제가 하나하나 도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재활의 과정을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조 모임이나 이제 가족 모임들을 통한 것들을 규칙적으로 나가고 일주일에 뭐 주 몇 회씩 가셔서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외래 치료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또 자신의 상태를 잘 알리고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적절한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사례관리자, 저신경화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의 사례관리들을 받아서 연계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위기 때 찾아와서 이제 서로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도움이 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지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단체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사례들 몇 가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가족들하고 소통하니까 좋아졌는가에 대한 가족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달리다쿠메라는 공동체에 이제 찾아온 그 형제가 있었는데 20대 중반에 찾아왔습니다. 벌써 15년 지났으니까 이제 마흔이 다 돼가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재활을 제가 한 10년 정도 도와주고 이제 자립을 해서 5년째 이제 그 모 기업의 저기 카페 바리스타로 일을 하면서 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찾아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병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달리다쿰을 찾아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매일매일 이제 달리다쿰에 나와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 관리 이제 마음 관리 생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건강을 좀 찾아가고 병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자기 생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단체에서 저희 수원에 있는 우리 동네 그 의원을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게끔 이제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재활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있는 카페를 통해서 활동하다가 이제 일반 카페 워크 투게더로 가서 모 기업에 있는 일반 카페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꿋꿋하게 헤쳐나가고 또 심리치료 상담 심리치료를 또 받음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또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찾아가게 되면서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5년째 직장을 매일 나가면서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규칙적으로 나가고 생활관리를 잘하고 있으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가족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몸소 이제 이렇게 아들의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지지를 많이 해주면서 이제 회복되어 갔던 이제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또 다른 사례인데 모임에 이제 한 5년 전에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조울증으로 이제 감정 기복이 커지면서 힘들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여동생하고도 이제 갈등이 좀 심했고 어머니의 기대가 제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도 되게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모임을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병 관리가 되고 생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집단 상담도 하면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면서 이 자매가 점점 자기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그리고 뭔가 표현을 하면서 일자리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이제 공공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워크 투게더로 통해서 일반 직장 그 장애 파트에서 이제 장애증을 갖고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5년 만에 일반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반 직장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일반 직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재활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동생의 관계도 좀 회복됐고 어머니가 이해가 생기면서 가족들이 또 지지를 많이 해주고 아버지가 좀 더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 좀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역할이 또 중요했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뭔가 이성적인 교제도 하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복돼서 이제 좋은 또 모델
되었던 그런 분이고요. 또 한 사례는 저기 회복의 등대에 나오는 형제인데 이 친구는 한 10번 이상 입원을 했었어요. 보호자 동의 입원으로. 병식이었고 자기가 약을 조제해서 먹고 의사 진단으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을 자기가 막 골라 먹듯이 해가지고 계속 재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병식이 없이 한 십몇 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된통 이제 어려움을 겪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이제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병식이 생기면서 이제 약물 관리를 했는데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갈등이 많아가지고 다툼들이 많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가족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되면서 이제 치유가 엄청 많이 됐는데요. 부모가 이게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엄청 회복이 돼서 지금은 이제 아들과 항상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저기 뮤지컬도 보고 또 아들이 유튜버 활동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또 사례가 있고요. 또 한 점에는 또 한 형제는 어머니가 이쪽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를 또 연결이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이제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뭐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서 자격증도 따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재활의 관계를 가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기분 변동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제 아직 젊기에 또 자기의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어머니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성이 또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어머니도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또 이런 병에 대해서 또 이해가 생기면서 아들을 대한 대처를 좀 더 잘하시게 되더라고요. 위기 때 잘 넘기면서 재발을 막고 예방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또 그런 어려움들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알고 생활 관리를 해주고 아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정은 이제 부부입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아내분이 힘드신데 그래도 이제 남편이 먼저 이제 이런 쪽을 알아보고 연결을 했는데 이제 이 아내분이 마음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도움을 청하면서 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담 치료를 받아가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병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가족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도 의사소통을 좀 더 잘하게 되고 가족들하고도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이 없는 자매였는데 이제 점점 소통을 잘하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면서 점점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또 남편이 또 지지를 많이 해주면서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려고 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또 한 몇 개월씩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엄청 회복돼서 다시금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고요. 또 한 가정은 또 젊은 친구인데 이제 여러 번 입원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이렇게 종교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녀가 이제 또 그런 가정에 또 힘든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제 지지가 되지만 또 마음적으로는 또 아픔과 또 힘든 점이 또 있더라고요. 또 학교 생활에서 또 경험되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형제여서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이해가 생기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더 가족 관계가 증폭이 됐었는데 차차 나아지면서 이제는 조금씩 가족도 이해하고 친구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물론 이제 친구 관계에서는 이제 좀 소외감이나 비교의식 같은 것들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몸 관리를 하고 생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쪽으로 그냥 변해해 가고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직장 뭐 자기 재능을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꿈을 찾고 또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기의 몸 관리도 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도 잘 되면서 생활을 잘하고 또 약 관리도 잘하고 이러고 있는 그런 형제고요. 또 한 자매는 한 15년 전에 이제 그 공동체에 찾아왔던 자매인데 여동생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찾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기분 변화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 어머니가 또 이제 이쪽에 또 이해를 가지고 또 병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또 아버지도 이제 좀 이해를 가지면서 딸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자매가 점점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고 또 일도 이제 처음에는 좀 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제 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이제 일자리도 찾아가서 차차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직장인이 됐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고 뭐 이제 뭐 이성 교제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한 이 자매도 한 15년 전에 찾아온 자매인데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게 되게 고학력이고 똑똑한 자매였는데 어머니의 기대치가 되게 높았거든요. 어머니도 되게 좀 잘나신 분이셔서 그래서 이제 그 기대치에 못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마음을 낮추시고 딸을 이제 공감하면서 딸이 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용기를 내서 다시 조전을 해서 직장을 다시 안정적으로 찾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기분이 다시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또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도 사라지고 이제 건강해지면서 이제 이성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도 출산하고 이제 가정을 이뤄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또 지인들 중에서는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몇 명씩 낳고 또 잘 생활하시는 조현병 그런 당사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병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당사자를 어떻게 돕는지를 알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당사자를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병을 또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돕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지금 제 동영상을 통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 정말 가족이 어떻게 하면 당사자를 지지자가 되고 응원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서로의 관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어린애 취급하지 말고 어른으로 인격적으로 독립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들어주며 가르치고 다그치기보다는 이해하고 격려하고 들어주는 그런 부모 그리고 당사자가 불이 됐을 때는 물이 되는 부모 그리고 또 가족은 가족의 또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무 밀착되거나 의존되지 않도록 당사자가 서로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과 지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정신재활 시설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걸 찾다 보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그런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가족은 정말 힘이 되며 저에게도 이제 항상 저희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데 지금도 정말 저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 가족을 위해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제가 가족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의 회복과 또 당사자의 회복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으로 가서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어린센터에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또 요청을 해와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어린센터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당사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좋은 그런 기관으로서 항상 함께하기를 저도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